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태풍 피해 포항 한 아파트의 그 지하실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14시간 만에. 그 중에 한 사람인 50대 엄마. 그 50대 엄마에게 중학생 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 엄마가 차를 빼러 먼저 내려갔는데 엄마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이 중학생이 곧 뒤따라 갔습니다. 이 엄마가 차를 빼려고 하는데 물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래서 차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한다. 중학생 아들이 힘을 써서 엄마를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물이 가슴까지 찼다. 엄마는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아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중학생 아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간이 지난 뒤에 엄마는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이제 뭐 세월호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도 에어포켓을 압니다. 지하 주차장 위 천정에 공기가 좀 남아있는 그 부분에 보일러 배관을 타고 배관 위에서 14시간을 버티다가 이 50대 엄마는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3시간 뒤에 엄마가 먼저 내보냈던 아들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지하실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말이죠. 물이 가슴까지 차자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아들의 등을 떠미는 그때의 두 사람의 심정. 또 지금 이 50대 엄마는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아들은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번 태풍 흰남노가 들어닥치기 전부터 이게 지금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이다라고 해서 많은 대비도 했고,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면 사실은 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 밖이죠. 이 태풍의 규모도 예상 밖으로 커진다든지, 또는 언제나 태풍이 지나가는 곳보다는 그동안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예상 밖의 다른 지역, 이런 곳에서 언제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남해안은 이제 좀 제가 단단해졌다라는 표현을 며칠 전에 썼는데,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단단해졌고 많이 준비도 됐죠. 포항 쪽, 경주 쪽은 그동안 태풍 피해는 크게 입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태풍의 성격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포항, 경주 쪽에 이런 또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됩니다. 2003년이었죠. 매미가 들이닥쳤을 때 마산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해수면이 높아져 있는 데다가 해일까지 덮치면서 마산의 해안가가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당시에 지하실에 있던 그 노래 연습장에서 18명이 숨졌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참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포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참 50대 엄마와 중학생 아들, 이걸 참 전 국민이 어제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뉴스입니다. 참 대비해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 태풍은 갈수록 방향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있고, 또 그래도 남해안은 이렇게 좀 단단해져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아직도 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잘 지나가지 않지만 태풍의 핵심부가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말 뭐 몇 년 전에도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이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지하 주차장, 또 찻길에서 지하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설마입니다. 이게 5분, 10분 만에 물이 다 차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지리산이나 이런 계곡에 가 있다 보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리산처럼 이렇게 넓고 계곡이 깊은 이런 산의 경우에는 5분, 10분 단위로 내려오는 물량이 금세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구나. 이제 뭐 이동을 해야겠네. 피해야겠네. 10분, 20분 되면 물이 이제 뭐 완전히 쏟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하 주차장, 이 도로에서 지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하다가 5분, 10분 만에 모든 게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죠.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언제나 이야기하죠. 물 조심, 불 조심 이야기를 하는데 물, 불이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어떤 의지로 전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 앞에서, 물 앞에서는. 이 포항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제 물에 침수가 되니까 지하 주차장에 모두 차를 빼라라고 방송을 했다가 지금 거의 이 사람도 이 소장도 넋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아파트 값 내린다, 뭐 침수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라는 걱정도 뭐 없을 수가 없죠. 또 태풍 피해가 그동안 없던 곳에서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뭐 차수벽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때까지 태풍 피해가 없었는데 뭐 수도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처하는 매뉴얼, 아파트라든지 집을 지을 때 갖춰야 될 조건들, 이런 규정, 이런 부분들을 전부 손봐야 하지 않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언제나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고쳐야 하는 부분이고 참 이 50대 엄마 이제 뭐 병원에서 정신은 차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들만 살리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먼저 나왔는데 그 엄마는 죽는 걸 보고 지금 아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엄마는 살고 또 그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참 이번 태풍 흰남노는 잘 지나가나 했는데 포항에서 또 이런 큰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큰 흔적 속에 언제나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묻어 나옵니다. 참 전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이제 대처 부분을 해야 된다. 마산에 그 차수벽을 설치할 때도 그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뭐 굳이 그렇게 설치하느냐 반대도 있었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건 사고라는 게 언제나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 우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경제력이 됐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눈높이를 좀 높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태풍의 노선 부분도 진로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언제나 남해안에 지나가서 뭐 울산 쪽으로 지나간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수도권 중부 지역을 지나갈 때도 있고 태풍의 진로도.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랫동안 머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